함부르크 손흥민 때는 어느 정도였나? 정말 우리 아시아에서 독일로 가면 진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가면서 정말 인생을 건 도전인데 뭐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으면 당연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는 그런데 독일인의 시선에서는 저 뭐지? 아버지가 아무리 축구 선수라고 해도 저렇게 케어를 하네? 솔직히 제가 독일에서 느꼈던 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기사도 있었고, 분명히 K리그에서는 이 속도로 내가 제일 빠르니까 속도로 달려서 툭 한번 제치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수비수가 등치는 크고 딱 봐도 느려 보이는데 여기로 치면 여기로 따라오고 저기로 치면 저기로 따라오고, 와 이거 뭐지? 처음 겪어본 거야 이런 벽. 한국 고등학교 대공고에서 그냥 코찔찔이로 있던 정우 형이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을 갔다가 프라이부르크로 가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잘하는 거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아니 대성공이지. 네. 솔직히 손흥민이 너무 월드 클래스가 돼서 그렇지.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원래 축구 잘했던 사람 4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와, 그 자리까지 가기에 너가 더 잘 봤겠지. 이동준,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피났죠 진짜. 네. 안주 좀 추가했습니다. 잘 나왔대? 1편? 왜요? 갑자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아까 전에. 형 컨디션 안 좋은 거 친구는 말 존나 많이 했어요. 그래? 정말 이거 약과예요. 아 그래? 그 지난번에 한 번은 4시간 반을 촬영을 해서 한 편 만드는데? 뭐 얘네들이 알아서 했겠죠. 네. 근데 벌써 피곤하잖아 이제. 네. 어떤 놈이 그렇게 말이 많았어? 아 형 그냥 맥주 마셔 한 컵은 한통 쳤잖아. 이거 지금 무알콜함이야. 야, 벌써 그냥 맥주 줘 죽으려고 하는데? 괜찮아. 얘기하세요. 왜? 샤또밥 좋아합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밥 종류가 되게 맛있었거든. 인디안밥. 인디안밥, 삽도밥, 고래밥, 밥. 밥. 밥이 맛있어요. 먹어봤나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맛을 알아요? 원래 이렇게 저질인가요? 그럼요. 이거 되게 고품격 아니야? 그 아, 스타일에서 약간 뭔 소리야? 제일 저품격이지. 깊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깊은 얘기 아니야. 깊은 얘기는 저기 한준이, 송재우 예, 그분들이 그래? 하시고. 그나마 좀 깊다고 야, 생각했는데. 우리 한없이 가벼워. 아 그래요? 이대로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거 영종 왜 안 줘? 밥으로 보는 거지. 족밥 여기 있었네. 나도 가끔씩 거울 보면은 이런 밥이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 형 고등학교 때 족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야, 내 전성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야.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때 좀 컸다 그랬지. 빠르고. 저 뭐야 그 시장 탈출에 형수랑 나오기로 했어. 진짜? 아니야. 형수 안 나온대. 왜 형? 형수가 싫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야. 나 따로 연락 드릴 거야.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면 되잖아. 아 싫대. 자 건배하시죠. 그 이제 또 환희 형이 나오면 그래도 이제 명예 독일인이기 때문에 독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손변이 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김환은 한국에서 은퇴하고 독일에 가서 살려고 한다. 근데 이제 사실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 네. 독일을 못해. 인사밖에 못해. 구텐탁. 구텐탁. 김학봉 그때 탁인가? 구텐탁. 당께 2개밖에 못해. 야 내가 최근에 손변하고 방송을 같이 하잖아. 아 화여부 어떤가요? 뇌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 입니다. 놈이다 한마디로. 나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고소당할까봐. 이거 증거는 없잖아. 모자이크 처리해서. 예. 여하튼 뇌구조가 좀 다르다. 그래서 아니 이 타이밍에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거는 다 홍대병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까? 다 생각의 전환. 남들이 이거 물어볼 때, 난 이거 절대 안 물어봐. 난 튀어야 돼. 난 쳐야 다른 거.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이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 화요부가 자유분방하게 이야기가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화요부 거기다가 특징이죠. 환희가 은근히 주제를 툭툭 던져. 그래. 내가 방향- 그래서 환희 형 부른 거라니까. 방향 전환을 이쪽으로 시켰다 저쪽으로 시켰다 그래. 근데 환희가 방향 전환을 이렇게 툭툭 할 때 손변이 거기서 방향 전환을 또 시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중구난방광. 손변은 방송이 되잖아. 드리프트라는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내가 어떤 그 생각이 느낌이냐면 들어서. 이 정도는 카바해줘야죠. 카바니 이런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어. 그런 느낌이야. 진짜. 내가
윙에 찔러줬어 예를 들어서 손수호가 윙어인데 갑자기 골키퍼한테 롱킥을 때리는 거야. 그래. 우리 팀 골키퍼한테. 아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르테가 같은 느낌이야. 옛날 아르헨티나 오르테가 수비수가 앞에 왔어. 그래서 환희가 마치 이제 오른발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볼을 제쳤어. 그리고 나서 환희 생각엔 한 번 더 제치면 얘가 쓰러지겠지만 한 번 더 제쳤어. 근데 손변이 거기서 한 번 더 제치게 함으로 인해서 얘는 가만히 서 있는데 혼자서 3번 제치고 볼을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네. 이거는 안 보겠지? 손변? 보지. 봐. 아 이것도 봐? 손변 봐요. 저는 손변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시간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 같아요. 이게 한 30분에서 40분 되잖아요 항상. 40분 정도로 끊더라고. 네. 야 그러면 중소가. 이거 본다고 쳤을 때 한 39분쯤에 넣어줘. 마지막에 끝까지 보나 확인하게. 은근히 마지막을 안 보고 원래 그래. 쉽지 초반 않지. 봐. 쉽지 초반 봐. 않지. 주원이 형은 본인 나왔던 영상은 안 봐요. 본인 나왔던 영상 아니고는 안 보는데 댓글에 배댓에 위쪽에 추천 많이 받은 댓글에 타임라인에 찍혀 있는 건 다 찍어봐. 찍어본 다음에 나 얘기하면 이제 그건 이제 딱 카바를 하거든. 그 덕은이가 봤을 때 비혼주의자는 아니잖아. 아니죠. 주변에 우리 유부남들이 있잖아. 형들 뭐 동생 다 해서 누가 제일 너의 원하는 결혼 생활에 가깝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나요? 네. 단 한 명도? 어떻게 살고 싶은데? 다 아니 이렇게 굳이 살아. 따지면 그래도 영주 형이 가깝죠. 그래 다 이렇게 살아. 굽신거리면서 하는 거? 무릎 꿇고 막 아침에 물 이렇게 떠다 주시고. 야 닥쳐. 굽신거리는 것 같으니까 굽신은 인정. 무릎 꿇고 이건 아니야. 분데스리가를 왜 좋아해요? 저요? 독일 사람 안 좋아해? 저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이니까 일인가요? 접촉을 한번. 근데 유독 독일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독일이 특별히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약간 질서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딴 도시는 좀 자유분방한데 그것보다는 갔을 때 조금 질서를 지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독일에 마침 한국 선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독일에 외향 선수들이 많다고 봐요, 그럼 형은? 맞아요. 그 우리랑 맞아? 분위기가 조금 맞아요. 그러면 뭐 이탈리아,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까지 봤을 때 독일이 우리랑 잘 맞는 부분이 있어? 팀을 만들 때 그런 약간 한국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땐 한국적인 요소가 아니고 자기네들 요소겠지만 한국적인 요소 어떤 거야? 그러니까 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팀면 조금 안 좋고 팀은 하나가 돼야 되고 그거를 잘 묶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유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개성 있는 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실력도 준수하고 그렇게 튀지도 않고 성실하고 그리고 감독의 지시에 잘 이행하고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아시아 선수들이고 일본 선수도 되게 많잖아요. 일본 많지. 일본 엄청 많지. 롱런 뭐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엔도 선수를 되게 잘한다고 엔도 생각하거든요. 네. 대단한 선수 아니야? 네. 그 선수는 그 자리에서 뛰는 게 진짜 압박감이 심한 자리인데 하세베 2라고 봐요 저는. 하세베 그 다음 이을 선수라고 봐요. 그런 어떤 리더십, 주장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세베도 마찬가지고 뭐 구자철 이런 선수들이 있는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독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본인들이 팀에 필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PL 같은 경우는 정말 냉정하게 실력, 얘가 뭐 튀든 조용하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잘하면 데려오는 거지만 독일은 잘하는 거는 기본이겠지만 그 외에 이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팀에 잘 맞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빅클럽보다는 좀 중소규모 팀들의 이런 한국 또는 아시아적인 선수들의 헌신적인 마인드들이 필요한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의 한국 선수들이 유독 많이 가는 거고 한국 선수 맛을 본 팀들은 괜찮으니까. 나쁘지 써보니까 않으면 좋다. 나쁘지 않으면 아웃쿠? 아웃쿠스부르크도 마찬가지고. 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 한국 우리나라가 선수들이 잘 저기 하는 하는 게. 이유가? 근데 그게 지금 환희가 얘기한 아시아 선수들이 거기서 좋은 활약을 펼쳐왔었던 선례가 있다는 그게 게 제일 베이스지. 제일 가장 크죠. 네. 왜냐면은 뭐 하세베 마코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구자철 같은 경우가 있고 물론 그 전으로 가면 뭐 차범근이라든가 손흥민도 있고. 뭐 여러 선수를 얘기해야 되지만 일본도 여러 선수를 얘기해야 되지만 그걸 노내로 치더라도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든가 최근에 뛴 선수들만 보더라도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 괜찮다. 그리고 잘 뛰고 팀에 전술적으로 잘 돌아가고 훈련도 오케이.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는 독일은 물론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독일의 시즌이라든가 뭐 이런 거마다 유행하는 전술이 다르겠지만 조직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리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하면 독일 전차라는 얘기하잖아. 뭔가 이게 전차 군단? 전차 군단. 그러니까 탁착착착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의 그 축구는 전술적으로
얘가 이 요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이 요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런 걸 되게 많이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딱딱딱딱 맞는. 아시아 선수들이 경기에서 많이 뛰어. 그러니까 이 역할을 시키면 많이 뛰어.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 중에서 공격수가 사실은 두 자릿수 골을 못 넣더라도 출전 기회를 독일에서는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방부터 압박을 요구했을 때 오케이. 그만큼 많이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재성 선수랑 같이 행사 했잖아요. 잘했나? 예, 잘했어요. 예, 재밌게 잘 나왔고 이재성 선수가 근데 원래 뭐 전 착하다는 건 이미 뭐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킬에 있을 때랑 이렇게 지금 마인츠 오셔서 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마인츠는 되게 훈련이 빡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단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 그래서 뭐 킬에 계속 2부랑 1부랑 차이가 좀 이렇게 체감이 되나 그랬더니 그거는 진짜 엄청 근데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인츠는 빡셀 거예요. 네. 네. 근데 마인츠는 기본적으로 훈련 자체가 조금 빡센 타입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뭐 하는 데 있어서 막 훈련하고 그런 좀 힘들고 이런 것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훈련 양이라든가 아니면 훈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긴 하지만 그전 감독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에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구단의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클롭도 있었고 투에도 있었고 그렇죠. 명장들이 많았지. 있었다 보니까 아주 마인츠는 훈련이 빡세다. 좀, 빡셀 가능성이 크죠. 이거를 떠나서 어쨌든 뭐 한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선수들이 어떻게 지내고 이걸 좀 봤으니까 독일 무대의 장점 뭐라고 보십니까? 평가를 받았을 때 그냥 실력 대비 평가를 외부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선입견도 없고 이 선수가 감독의 지시에 잘 이행을 했다면 그 정도만의 기회는 어느 정도 받는 리그라고 주어진다. 생각을 해요. 변수가 별로 없죠. 뭐 누가 개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사장단 이사진의 개입이라든지 전술적인 개입 아하. 물론 그게 아예 없진 않지만 한국 선수가 피해볼 정도로 있진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뭐 주전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는 조금 받을 수 있어요. 이 이미지 좋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야? 구자철이야? 차범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차범근부터 스타트인가? 차범은 거의 다 알고 다 알지? 네, 거의 다 알고 그러면 조금 바꿔서 함부르크 손흥민 때는 어느 정도였나? 그때는 진짜 어린 선수니까 지금 아스날 기준으로는 사카. 아니. 사카는 너무 위상이 높은가? 윈것 같아요. 그럼 스미스로 초창기 정도? 초창기. 스미스로 초창기 정도. 기대해 보자. 기대해 보자. 이 정도의 그 느낌. 정도 느낌이었고 와 아시아 선수가 저런 오, 이렇게 잘해? 스프린트를 한다고 이런 좀 느낌과 동시에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외국인이 봤을 때는 독일인이 봤을 때는 특이한 케이스 아버지가 와서 같이 뭔가 축구적인 거를 계속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르크 지역 언론에서는 되게 특별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역 신문에도 아빠 이름이 많이 나왔고 독특하구나. 독특하지 그들이 그들이 봤을 때 봤을 때. 독특하지. 왜냐면 뭐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 아들이라도 뭐 같이 훈련하는 게 뭐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같이 그렇죠. 훈련도 잘 안 하고 사실. 그냥 근데 여기는 이제 정말 우리 아시아에서 독일로 가면 진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가면서 정말 인생을 건 도전인데 뭐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으면 당연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는 그러는데 독일인의 시선에서는 저 뭐지? 아버지가 아무리 축구 선수라고 해도 저렇게 케어를 하네? 약간 되게 특별하게 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솔직히 제가 독일에서 느꼈던 거는 그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기사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훈련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걸 다 하니까.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아니, 아빠가 아빠가 선수 출신이야. 근데 아들도 선수네. 근데 이게 뭐 진짜 그 함부르크 어쨌든 분데스리가에 있는 클럽이 다 아들이 매니저지, 그럼. 유스로 갔어. 그러면은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함부르크가 별말을 안 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조금 특별하긴 한 게 실제로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개인 추가 훈련을 하려면 다 컨펌을 받아야 돼요. 개인 피지컬 팀에서? 트레이너를 데려와도 엄청 경계해요 실제로. 너 뭔데? 너 뭐 하는 앤데 여기 와서 지금 한국 선수랑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설명하고 설득해야지만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몰래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굳이 오피셜하게 할- 그거를 굳이 몰래 하다가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그치. 없으니까 가서 우리는 이런 걸 할 거다 그러면 막 토론이 열려요. 그 토론 독일 사람 토론 좋아하거든. 좋아해? 토론 좋아해. 토론 좋아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토론을 해. 이게 왜 도움 될 것 같아? 이게 맞아? 이러면서 이게 지금 프로인데 이걸 추가하는 게 맞아?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선수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선수는 지금 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짜 릴레이 회의를 해야지만
통과가 돼요. 물론 이제 그냥 와서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근데 그런 거 형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떤 거요? 토의하고 결정하는 거 좋아하잖아. 좋아요. 그런 게 되게 형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구단 디렉터야. 왜 빼.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해? 야야 나가. 보내. 이러는데 거기는 얘기해보자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 뭐야 쟤? 어. 왜 이상해? 야 데려와. 회의하자.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지.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약간 유럽이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저 그 대표팀 있을 때도 벤투 감독 사무실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시장판이에요. 회의한. 계속 서로 의견 공유를 하니까 외국인. 네. 뭐 감독, 뭐 피지컬 코치, 통역. 예, 그러니까 뭐 통역은 필요 없지. 없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이제 골키퍼 코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코치들 해가지고 의견을 계속 주고받고 막 또 제초도 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독과 코치 간의 상한이 있겠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뚜렷하잖아요. 뚜렷하지. 코치가 감독한테 의견을 내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이런 문화가 뚜렷한가요? 기반이 된대. 예? 나 대할 때? 그래요? 네가 뭐 그 의견 대할 때. 이해도 못하는데 잘. 아, 제가 형한테 의견을 낼게요. 어. 근데 의견은 자유롭게 내죠. 편하게 내지 않아? 네, 편하게 되죠. 음.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눈치를 좀 봐서 그렇지. 눈치 봐요? 아, 보죠. 우리 회사에 형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면 그건 요즘 그거 아예 안 보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돌아와서 함부르크는 아마도 손흥민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그때는 내가 어려서 갔어 잘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함부르크도 윈이고 손흥민도 윈이고 손흥민 아버지도 좀 윈인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동준, 뭐 이동경, 뭐 정우영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뛰고 있잖아요. 또 있죠. 그리고 정우영 선수는 사실 이제 좀 예전에 갔고. 난 정우영은 대부분 환영한테 얘기 들었어. 네. 대건 때부터 차회를 받고 이랬었던 얘기를 거의 대부분 환영한테 들었어. 근데 이제 이동준, 이동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로 무대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독일로 넘어간 케이스다 보니까 정우는 처음 갔을 때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되게 잘 가자마자 그냥 잘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사실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는 마냥 잘 풀렸느냐?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동경이 부상이 좀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아예 못 나왔으니까 후반기에 이제 뭐 아니 뭐 후반기에 갔지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건 있었어요. 훨씬 더 가진 능력이 많고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거를 좀 잘 못 펼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나가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 어렸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나가면 사실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못 많아요. 때리지. 일단 왜냐면 대표팀 커리어를 같이 가져가면서 유럽을 나가게 되면 이재성 선수가 제일 힘들었던 게 킬이 북쪽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함부르크까지 1시간 반 차를 타고 와요. 거기 함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비행기 타고 이동해요. 그럼 프랑크푸르트 다시 한국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어마어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대표팀 겸하면서 이적을 하는 선수들은 가서 적응해야 되는데 한 달 있으면 A 벤치 와야 돼. 인정. 그리고 쉽지 않지. 그 환영이 딱 얘기한 그거랑 약간 비슷한 포인트인데, 정우영은 어쨌든 학생일 때 갔잖아요. 네. 음. 그렇죠. 대공고 이제 졸업할 때. 대공고 끝날 그때쯤 때쯤 갔잖아요. 그럼 어쨌든 미성년자일 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문화 습득도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완전 다르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동준, 이동경 지금 몇 살이야? 97년생들이니까 저보다 7살 어려요. 그러면은 26,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25대 갔다고 생각하면은 25에 그렇게 성인 되고, 25이면 사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가지고 그런 새로운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랑 아예 어렸을 때 가가지고 습득하고 거기서 성장을 다르지. 하면서 유스팀에서 발전하는 거랑 저는 완전 네. 그 정도 자체가 다르다고 완전 생각을 하고, 다르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어학연수를 갔지만 그 애기들도 있어요. 그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완전 성인 때 갔잖아요. 26, 7 이때 갔으니까. 내가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랑, 그리고 저는 그래도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이런 게 좀 빨랐는데, 내 나이 때가 받아들이는 거랑, 알긴 아는구나. 예. 네가 되게 좋은 성격이라는 거야. 아, 저는 그냥 좀 큰 적이 없이 둥글게 너 되게 좋은 성격이야. 아, 그래요? 그럼 너 같은 성격 어딨냐? 많지 않아요? 이렇게 좀 외향적인 지랄. 거? 이렇게 이거 하다가 이렇게 조용히 혀 꼬이기도 하나요? 아니, 난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방송이 굉장히 사적인 방송이라는 느낌이 들어. 나 근데 아니, 취했다. 아니, 갑자기 취했다. 나는 그 그래 얘 약간 취했다. 취했잖아. 원래 이런 거였어? 나 취한 거 못 본 거 같은데. 지난 4주부터 그랬어요. 아 그래?
환희가 얘기했었나? 동준이 그 얘기? 아 이동준이 이제 독일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경기를 뛰어보고 이제 뭐 다이렉트로 내가 모르니까 통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분명히 K리그에서는 이 속도로 내가 제일 빠르니까 속도로 달려서 툭 한번 제치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수비수가 등치는 크고 딱 봐도 느려 보이는데 여기로 치면 여기로 따라오고 저기로 치면 저기로 따라오고 와 이거 뭐지? 처음 겪어본 거야 이런 벽. 그렇다고 그 수비수가 뭐 최정상급 수비수가 아니었어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부딪혀 보면 아 여기서는 독일에서는 요거 타이밍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습득을 하는데 늦게 가면 가서 기회 받고 훈련 열심히 해서 기회 받고 들어가야지만 아는 내용들이잖아. 근데 이재성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가서 부딪히고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다른 것도 느껴지고 약간 비슷한데 다른 예시는 그 조규성이 아시아 레벨에서는 본인이 통한다는 걸 이미 최종 예선을 통해서 증명을 그럴만하지. 했잖아요. 내가 등 따겠더니 이 새끼들이 뺏질 못하네? 어. 그리고 막 골 넣고 이러니까 근데 칠레전 때 벽을 느꼈대? 딱 뛰어보고 와 형 장난 아니더라. 이거 진짜 약간 그런 남미 이런 팀을 이제 처음 만나 보니까 아 이거 우리 진짜 월드컵 열심히 해야겠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동준 선수는 자기가 하던 패턴대로 하는 거야. 왜냐면 K리그에서도 통하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성장하면서 다 통했거든. 그럼 그대로 가야지. 그리고 이동준은 독일에서도 초빠른 쪽에 속한 선수예요. 완전 빨라. 거기서도 완전 빠른 쪽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가서 되게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동준이나 뭐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 오케이. 이동경도 마찬가지지만 20살 때 그런 경험을 했다 생각해봐. 그런 벽을 한번 느꼈다 생각해봐. 그러면 1년 안에 극복할 수.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기량이 부족해서 못해가 아니라 아 다르지. 이래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맞아. 알아야 되는데 그제서야 하면 이제 다 밀리는 거지. 주전 경쟁해야 되고 여기서 들어가서 또 상대 팀 경에서 경쟁해서 이겨내야 되고 그럼 그 공격수 뭐야? 득점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는 일들이 되게 계속 늘어나잖아. 나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공경이가 그때 포르투갈을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요. 일바에 네. 그때 진짜 우리가 히든케이 초대석에서도 얘기했지만 간다 생각. 다 됐어. 다 거의 다 인사 다 했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빠그러졌잖아요 그게. 그랬지. 저는 그 1, 2년 더 빠르게 나가는 게 그 나이대 선수들, 좀 어린 선수들한테는 되게 경험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포인트가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물론 샬케 가서 승격했어요. 내년부터 분데스리가 뛰어요. 아 좋지. 샤케는 좋은 팀이야.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포르투갈을 조금 더 일찍 갔으면 다르지. 지금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이동준 선수 좀 얘기를 하면 마가트가 쓰려고 했어요 계속. 아 그래? 그래서 쓰려고 했는데 그 케빈 프레스 보아탱이 왕자 버튼. 거기가 이제 2번 부상을 시켰어. 정강이랑 발등을 동시에 찍었어. 빠박 찍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내가 그래서 케빈 프레스 보아탱 약간 이제 악동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겁나 사과했대. 아, 계속 미안해. 진짜 왜냐면 얘는 한국에서 알지 자기도. 한국에서 온 진짜 기회를 잡으려고 온 선수고 곧 출전 이제 마가토 오기 전에 뛰었는데 마가토 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는데 본인이 했으니까 작은 정우 형도 1군 빨리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티아고 알칸타라한테 밟혀가지고 아 진짜? 잠깐 다쳐서 다시 다시 유스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운도 사실 맞아야 되고 맞아. 그래서 되게 외국에서 생활을 얘는 해봤지만 우리 중에 유일하게 이게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적응이라는 게 필요한데 거기서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한다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힘든 경쟁일 거라고 생각. 우리는 이제 밀렸네, 뛰네, 주전이 이건데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저는 분데스리가를 가서 이제 선수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방송에 얘기할 수 없는 사적인 얘기들을 하면 그지. 너무 그게 이게 해설할 때 진짜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게 함부로 좀 못하게 되죠. 장면 하나만 가지고 실수를 했어. 그 실수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실수한 선수. 완전 이날 경기 망한 선수.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내가 좀 흡수해서 물론 못하면 지적도 할 수도 있겠지만 환희도 좋은 사람이네. 환영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너무 착해. 그래서 문제야.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작은 정우 형을 성공 가능성을 되게 높게 봤던 건 그래?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경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막 트라우마 생기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뭐 긍정적으로 그래. 이렇게 가자 이런 스타일이고 그 저는 대표팀 처음 왔을 때도 딱 첫인상 그거였어요. 정우 형이 온대. 우리 팀 소집이 됐대. 기대가 되잖아요. 분데스에서 오고.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가고 하니까 얘 성격이 어떤지도 궁금한 거야. 근데 걔가 딱 오자마자 근데 스태프 옷을 입고 있잖아요. 몰라. 뭐 코치는 아닌 거 알고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걔 모자 쓰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자를 딱 벗고 안녕하십니까?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예의 이런 거 되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게 좀 그런 낯가리고 딱딱하고 이런 성격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같이 지내보니까 그냥 어떤 무리랑 다 잘 어울리고 자기 뭐 동갑인 친구들 뭐 전세진이 뭐 전진우 뭐 이런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형들도 엄청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게 적응하고 이런 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한국 고등학교 대공고에서 그냥 코찔찔이로 있던 정우 형이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을 갔다가 프라이부르크로 가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잘하는 거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아니 대성공이지. 솔직히 손흥민이 너무 월드 클래스가 돼서 그렇지. 손흥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 경기를 보다 보면 공격 포인트로 설명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거를 쉽게 취했어? 취했어? 좀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많이 취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냥 정말 1차원적으로 설명하면 박지성 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제 와서 평가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그래 박지성 이랬지. 그래, 근데 우리 시절로 돌아보잖아요. 박지성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욕이 되게 많아요. 그래 생각보다. 뭐 벤치성이니 뭐니. 왜? 근데 우리 지금 와서 다시 그 경기를 보면 졸라 잘해. 미쳤네. 졸라 잘해. 근데 포인트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 경기에. 그러면 그런 평가들을 저는 조호영 선수도 박지성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을 풍겨요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경기장에서 되게 포인트마다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들 많이 하는데 그거를 그냥 축구를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그 포인트들은 굳이 챙겨볼 필요가 없는 포인트일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거예요. 어시스트를 했냐, 골을 넣었냐, 아니 멋진 드리블을 해서 누구 제쳤냐, 뭐 몇 명 제치고 뭘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기 영향력이잖아요. 그 결국에는. 근데 그 경기 영향력이 풀 경기를 보고 그 선수를 보다 보면 이제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화면으로 봐도 거의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장에서 맞아요. 이런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뛰네.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알겠지만 저는 A대표팀 경기 가면은 직관 가면 약간 제 버릇인데 저는 한 선수만 한 2, 3분, 3, 4분을 계속 봐요. 어떻게 움직이나. 그냥 그 선수만 봐. 꽁도 안 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나. 근데 제가 거기서 최근에 가장 기량적으로도 엄청 발전한 것 같고 진짜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재성이에요. 그 이란전 뛰는 거 보면서 와 이거는 대박이. 내가 기억하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대표팀 경기를 많이 보고 분데스리가를 봤지만 진짜 그 예전 전북의 이재성을 생각하고 지금 대표팀의 이재성, 마인츠의 이재성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정혁 선수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알아서 잘 할 것 같고. 그렇잖아. 우리가 먼 훗날 돌아봐서 뭐 박지성, 손흥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우 형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아직까지 펼쳐져 있다면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이렇게 좀 도약을 하면 나는 예전에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득점이라는 건 내가 남길 감독도 그렇고 신태용 감독도 그렇고 얘기했을 때 항상 그 감독들이 얘기한 건 그거야.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짜줄 수는 있어. 얘가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누가 들어가고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렇지. 골을 넣는 거는 그 선수의 센스라는 거야. 그거는 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거를 깨주는 선수들이 계속 등장해. 비니시우스 같은 애들. 갑자기 스텝업을 빡 해가지고. 갑자기 얘는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누가 비니시우스 될 거라 생각했냐?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막 한 시즌에 막 두 자릿수 골 넣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맞아. 근데 그거를 깨우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 선수의 나이를 생각했을 생겨났지.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우 형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내가 정우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전술적인 능력을 포기하고 골 욕심 내서 막 슛을 난사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우영 선수도 스스로도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또는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고 뭐 손흥민이라든가 대표팀에서 좀 물어도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을 하면 난 정우영 얘기는 형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좋지 않을까. 나는 지금 네 얘기를 아까 전에 너한테 들었어. 똑같이 얘기했어. 아니 얘 머리 자르고 나서 귀여워졌어. 아, 근데 정우영 오늘 좀 귀엽네. 네. 일단 분데스리가 4명 있잖아요. 지금은 이동경, 이동준, 이재성, 정우영 있는데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많아요. 주목을 할 거랑 별개로 되게 많아. 엄청 많죠. 사람이 많아.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하브리그에 있는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선수들이 꽤 있고 많은 이제 옛날에는 스페인으로 많이 갔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이제 요즘엔 독일로도 일찍 넘어가기도 하고 맞아요. 정말 막 하브리그 정말 어려운 곳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의 선구자라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 한국 펠레? 축구에. 아니, 펠레 말고 우리나라 신우선? 아니 차범근이라든가 아니면은 야 다 뚫어냈어 내가 지금 2번이나 깐죽거렸는데 야 그리고 나서 박지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다 메뉴 가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가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잖아. 손흥민이 성공 클래스를 만들었잖아. 어렸을 때 함부르크 가서 레버쿠젠 거쳐서 토트넘 가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하고 얼마나 좋아. 나 좋으세요? 지금 아니 나 지금 우리, 어때요? 우리 와이프 이후 처음이거든. 네,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아니 그냥 뭐 이러기 갈 수도 있어. 아 근데 성공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코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분데스리가에 어렸을 때 가서 이제 성장을 해서 더 좋은 클럽으로 가고 프리미어리그로 가고 이게 왜 이래 오늘 그 좋을 수가 있다는 거지. 유럽에 간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 어떤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와 이거 우리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되고 그게 그래. 어리고 나이가 많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어. 네. 근데 뭐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4명 1부 리그에 있는 4명 선수들 다 그 진짜 미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원래 축구 잘했던 사람 4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와 그 자리까지 가기에 너가 더 잘 봤겠지. 이동준,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뭐 성장하는 과정은. 피났죠 진짜. 네. 피똥 쌌지. 그러니까 응원해야지. 네, 하여튼 저는 냈다 잘했으면 좋겠고 다 중계가 돼서 누구를 먼저 중계할지 좀 고민을 할 정도로 다 선발로 나와서. 다 선발로 나와서 막 와 미쳤다 오늘 4경 동시 근데 중계. 그러기 어렵잖아. 그게 어렵지. 한 명은 또 어렵지. 다치고 아프고 뭐 이런 과정들이 어렵지. 있으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분데스리가 이적설 있는 우리 A 대표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왜? 너 너무 많이 취했는데? 그래서 네. 마무리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마무리 이거 멘트. 더 해도 돼. 다음 시즌에 뭐 재밌었으면 좋겠고. 네. 다들 그걸 잘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다음 시즌에 가장 이 선수는 기대해 봐라. 뭐 이런 선수도 있나요? 저는 이동준이 되게 이동경도 있지만 이동준도 되게 안타깝게 경기를 좀 못 뛴 마지막에 못 뛴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스피드를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일단은 된다. 된다 되겠다 이거 진짜 하면 뭐가 오면 될 것 같은 느낌 많은데 그 정도의 시간이 지금 부여되지 않았어요. 이 안에서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따로따로 뭐 스피드라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개인적인 역량을 인정받기 되게 어려운 일이 쉽지 아니야. 않죠. 근데 그때 당시 이동준의 이미지는 헤르타 베를린에서 속도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도 없다 보니까 분데스리가 이제 후반 쪼코로 많이 쓰려고 했던 건데 불의의 부상 때문에 이제 나오지 못했던 부분. 차라리 그 이동경이 같이 빵 터져서 패키징으로? 그쪽도 그 한국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울 테지만 헷갈릴 거예요. DJDK. 봐봐, 온 팀도 울산이야. 예를 들어서 이적 US. 울산. 뭐 오케이 울산. 근데 이름도 이동준, 이동경 한 끗 차이야.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 그쪽에서 뭐 더블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더블리는 좀 그런가? 아니 이제 뭐야? 뭐 둘 다 독일어로. 잘하면 좋은 마케팅 더블 되겠죠. 그것도 있었어요. 그 원래 프라이부르크랑 헤르타 베를린이 협력을 해서 두 팀이 만났어요. 경기 전 인터뷰를 같이? 이동준, 정우영을 동시에 업로드 딱 해서 뭐 매칭 시켜서 근데 사실 이거를 이때까지 많은 코리안 더비가 있었지만
한 적 그렇게 없었지. 하려고 없었어. 생각했던 구단은 없었던 것 없었죠. 같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그래도 젊은 선수고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동경이 더 이제 이동이 갈비고 뭐 그런 거. 아니 이제 그 2부였잖아요. 샬케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동갈비? 아니. 포천? 아니야 그냥 막 던졌어. 괜찮아. 그래서 그걸 하려 그랬는데 이동준이 다쳐가지고 이제 어. 무산되긴 했는데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헬타베린이 이동준이 별로였으면 그걸 기획을 했겠습니까? 뭔가 아 맞다. 뛰면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도 경기 전날 인터뷰 때 될 선수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 왜 이러시죠? 아니 지금 호응하는 거야. 아니 사실은 뭐 해설 중이든 뭐든 빨리 클로징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야. 그 주목할 선수 같은 거 네. 얘기했을 때 그 주목할 선수 뜬금없는 선수 나오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게? 막 그런데 이동준을 그렇게 했다는 건 헤르타 베를린에서 네. 나름대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난 못 보여준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정우영은 이미 보여줬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래됐고. 그런데 이동준은 사실 이게 군대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그래, 선수가 그렇긴 아니에요. 하다. 2년 반 정도 맞아.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음. 우리가 권창훈을 봤잖아. 되려고 하니까 맞아. 들어온 거 아니야. 아 권창훈은 좀 아쉬워. 걔도 네. 부상이 좀 있어서. 근데 뭐 어떡하겠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 뭐 거기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이동경이 동시에 잘하면 이거 독일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바라니까 좀 그 원하면 자주 올 수 있나요? 네, 근데 안 부른 거예요, 얘네들이. 내가 거부한 거 별로 거부한 적은 없어. 나도 거부한 적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환희 형 거부하진 않아요. 특히 그 제가 환희 형한테 형 이거 좀 나와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환희 형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이래. 그래서 무슨 내용 얘기해야 돼? 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왜냐면 환희 형도 알아. 내가 함부로 섭외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가 뭐 다 알아서 생각해서 맞으니까 했겠지. 그럼요. 그래서 이 축구 뒷담화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모두 다 김한을 배제했을 때 왜냐면 여기에 되게 적합한 사람이야. 딱 하나 술을 잘 못 마신다. 그게 문제지. 어쨌든 네. 재밌었네요. 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그런 거 없어 원래. 자, 마무리하고 갑시다.